다시 나왔나? 아비는 살인자였습니다. 끊자. 끊는다. 여보세요, 사원 아빠.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았던 7년 전 그날 이후 세상이 그에게 준 것은 사형수라는 낙인, 그리고 직접적인 사유는 따로 있네요. 피해자는 아이의 입을 막아 질식 살해한 후 시신을 호수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 또 한 사람의 아비. 이런다고 세령이가 살아 돌아와? 세상이 그에게 준 것은 피해자의 유족이라는 연민이었죠. 어떤 놈이 그랬는지 찾아서 똑같이 갚아줘야지! 하지만 내 딸아이 입을 틀어막아 죽이고 호수에 던졌다고? 사람 진짜 악마예요. 세월의 안개가 걷히고 숨겨진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한 두 아비의 진실. 이것이 디렉터스 컷 오늘의 영화 7년의 밤의 시작입니다. 소녀를 차에 치여 죽인 것도 모자라 댐의 수문을 열어서 마을 주민 모두를 수장시킨 남자.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가공할 살인 행각인데요. 허나 광해 왕이 된 남자를 통해 역사의 행간을 들여다봤던 추창민 감독은 말합니다. 사건 뉴스의 헤드라인 행간에도 보이지 않는 인간의 진심과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이죠. 이 수몰이라는 게 원래 마을을 다 부시고 물을 채우는 거거든. 근데 여긴 그냥 덮었다는 게요. 7년 전 그날 이곳 세령댐에는 새로운 직원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들. 이 아파트 우리 집이래. 그 무렵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신임 관리팀장 최현수. 허나 마냥 기뻐할 입장이 아니었죠. 내 형편 모르냐? 은행빚이 절반이 넘어. 이자 감당도 안 되고. 때문에 아파트는 세일을 놓고 당분간 직원 사택에서 살기로 한 가족들. 현수는 그 숙소를 둘러보러 내려온 참이었는데 하영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시각 이 외진댐을 향해 달리는 또 한 사람. 재판 결과요? 그건 나한테 의미 없어요. 하필 오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고 잔뜩 언짢은 사내 오영재였으니 하자 좀. 이것이 장장 7년에 걸친 악연 두 남자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뒤쪽의 사정 따위는 신경 쓸 여유도 없었던 영재. 이제야 길을 터주는데 하영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처갓집과의 소득 없는 통화에 심사가 꼬인 걸까? 엄한 승부욕과 화풀이가 현수에게 향하고 끝내 닥쳐온 위기일발의 상황. 이것이 영화의 첫 번째 디렉터스 컷입니다. 지금 보신 장면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 데뷔작 대결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감독이 이 작품을 인용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영화 대결에서는 주인공을 위협하는 트럭 운전자의 정체와 이유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죠. 즉 오영재라는 인물도 실체를 알기 힘든 절대악임을 암시하는 한편 여러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는 이 작품의 핵심은 결국 두 사내의 대결이라는 것 또한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오영재라는 이 문제적 인물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일어나. 치과의사요, 병원장이자 세령마을의 땅 절반을 소유한 유지였지만 세령이 엄마랑 연락하지. 그 명성에 가려진 것은 오랫동안 아내와 딸에게 폭력을 휘둘러온 추악한 사생활이었죠. 아내가 달아난 것도 체벌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하는 괴물. 하영아 나야. 기어이 모녀간의 비밀 휴대전화를 찾아낸 그날 밤. 대답을 좀 해! 기억해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마지막 희망마저 차단된 어린 딸의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미처 신발을 신지 못했다는 것조차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했던 12살 세령이 오로지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외딴 호수마을의 어둠 속으로 다름질치던 그때 찰나의 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소녀의 열망, 그리고 현수의 미래. 그날 이후 수천 수만 번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허나 이미 막다른 궁지에 몰린 가장의 손에 의해 세령은
자신의 이름을 딴 호수 깊은 곳에 잠들고 맙니다. 사장님, 다 됐습니다. 고란이라서 저던 거지 멧돼지라도 툭 튀어나와봐. 그냥 자신이 간다니까. 세령마을에 갔다는 흔적마저 지워버린 현수는 견디기 힘든 자괴감에 시달리고 마을 전체를 뒤져도 끝내 나타나지 않은 소녀. 남은 장소라곤 한 곳뿐이었으니 최악의 가능성이 결국 현실이 되어 돌아온 이 장면에서 두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수몰지구의 인공호수가 배경인 이 작품에서 물 위에 자란 이 나무들은 감독의 메시지를 대변합니다. 사실과 진실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게 있다라고, 그러나가 이제 제가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즉, 물 위로 드러나 있는 나무는 세상에 알려진 사실을 상징한다면 진실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 물 밑에 잠겨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 11시 2분 내려오는 차가 하나 더 있거든요. 마침내 사건 당일 외지 차량이 드나든 흔적이 포착되고 사고입니까? 사건입니까? 세령의 죽음을 둘러싼 새로운 진실 또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따로 있네요. 피해자는 아이의 입을 막아 질식살해한 후 시신을 호수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면 접촉사고 직후에도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얘기. 그런데 내가 내 딸아이 입을 틀어막아 죽이고 호수에 던졌다고? 용의선상에 오른 건 영재였죠. 이런다고 세령이가 살아 돌아와? 소문의 화살도 그를 향하고 있었으니 어떤 놈이 그랬는지 찾아서 똑같이 갚아줘야지! 딸을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자신만의 악의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분노로 견딜 수 없었던 영재. 직접 범인 사냥에 나서기로 작정하는데 그가 애타게 찾는 사냥감이 자신의 지척에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며 가며 한두 번 눈인사를 나눴던 세령댐의 신임관리팀장. 분명 사건 당일 그의 차량과 마주쳤다는 기억을 불현듯 떠올리기 전까진 말이죠. 이젠 올가미를 준비할 시간. 원장? 죽은 애 아버지 말이에요. 팀장님 이사 날짜를 물어보더라고요. 왜? 어디서 봤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사고 다음날 바로 차를 맡겼다네요. 근데 원장님, 최현수가 연락이 왔다네요. 자수하겠다고.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한 듯한 현수. 하지만 사냥감을 경찰의 손에 호락호락 넘겨주는 것은 영재의 큰 그림 속엔 없었으니 무려 7년을 이어질 지옥도는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발단은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허나 죄와 벌, 복수의 톱니바퀴 속에서 사건은 끝내 후세대의 굴레로 남을 거대한 참극으로 귀결되고 마니 7년간의 대결, 그 시작과 보이는 사실과 보이지 않는 진실, 이것이 7년의 밤의 디렉터스 컷이었습니다.